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떡상하자 떡상곰돌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래량과 호가창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혹시나 앞에 이제 캔들 강의, 이동평균선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듣고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주식 용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그 다음에 호가창, 그 다음에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거래량이라고 하면 주식에서 매수랑 매도의 총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결국에는 뭐다? 사고 팔고 한 거의 합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호가창은 매수, 매도, 사고 팔고 하는 거에 가격을 나타낸 거를 이제 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에 띄워놓은 거를 이제 호가창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력. 주식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거래량과 호가창은 사실상 설명할 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로만 따지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 세력 때문에 이 거래량과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꼭 만화로 보는 세력의 이해라는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을 하면 아마 엄청나게 쉽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량이란. 자, 거래량에 대한 의미는 정말 별게 없다고 했죠. 매수랑 매도의 총합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매수 하나, 매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오늘 매도가 100개고 매수가 100개였다. 그러면 오늘 거래량은 2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래량의 끝입니다. 정말 쉽죠?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게 요 밑에 나오는 요 표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뭐 어떻게 사고 파는지 나온 게 이제 호가입니다. 그래서 호가랑 거래창을 같이 묶었습니다. 자, 그럼 거래량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뭘 알아야 된다? 이제 호가를 알아야 된다. 호가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화로 보는 세력의 이해, 여기서 이제 다 응용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로 돼 있는데 삼성전자로 하지 말고 이제 게임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곰돌 게임 회사에서 파는 게임기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매도 호가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기를 82,100원부터 해서 83,000원까지 팔고 싶은 사람들이 게임기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중고나라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놔둔 게 매도 호가고요. 그 팔고 싶은 게임기들을 다 더해서 밑에 숫자로 표현해 준 게 매도 대기 잔량입니다. 그러니까 게임기를 33만 9천 대를 팔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매수 호가라는 거는 뭘까요? 아, 나는 82,000원이면 게임기를 30만 대 사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고, 그 밑으로 해서 81,100원까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매수 호가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똑같이 밑에 150만 개는 대기 잔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호가창을 보는 거는 팔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놨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놨다, 요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금 응용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100원 단위로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호가창은 내가 미쳐가지고 83,000원에 5개 게임기를 사고 싶어요 해도 83,000원에 5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지냐면 제일 앞에 있는 여기 74대부터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83,000원에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82,100원에 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 중에서 낮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체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고 싶어도 똑같이 이거랑 또 뭐 비슷한 거죠. 내가 미쳐가지고 81,100원에 팔고 싶어도 결국엔 82,000원에 팔린다는 겁니다. 왜? 살 사람이 이만큼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그냥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옆에 이제 체결량이랑 체결 강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결량은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체결되는 개수입니다. 자, 내가 게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30개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줄 서 있죠? 82,000원에 30만 명이 줄 서 있죠. 30만 대를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82,000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죠? 82,100원은 팔고 싶은 사람만 있지 사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 가격이면 제가 무조건 살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82,000원에 요렇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쭉쭉쭉쭉 팔게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체결량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와중에 나는 게임기를 좀 비싸게 사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50대를 지금 당장에 사야겠다 하는 사람은 82,100원에 사게 됩니다. 왜냐? 여기는 다 사고 싶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내가 먼저 사려면 100원이라도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2,100원에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결가가 82,100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뜨겠죠.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체결량 옆에 체결 강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체결 강도는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에 대한 그 강력함을 나타낸 표시입니다. 자, 기준은 100으로 합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체결 강도가 72.81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100대를 팔고 싶어요. 근데 100대를 시장에 내놔도 72대밖에 사람들이 사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려고 내놔도 사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체결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100대를 내놓으면 100대가 바로 다 팔린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체결 강도가 100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뭐 120이 됐다 이러면 내가 100대를 내놔도 20대만큼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도 다 팔리고 나는 20만큼이 더 필요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결 강도가 100을 넘어서 가면 갈수록 이 주식은 사는 사람들이 엄청 이제 많아진다. 이제 그 거래에 대해서 강도가 이제 엄청나게 세진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호가창에 대한 설명은 요만큼만 설명을 해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겠죠.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심리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정말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화로 보는 세력의 이해 꼭 보고 시청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게임기 하나가 정가가 이제 82,000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냥 심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본인의 입장에 대입을 해서. 자, 정가 82,000원짜리면 나는 82,000원에 사거나, 그죠? 혹은 81,900원에 사고 싶겠죠. 100원이라도 싼 가격에. 100원 혹은 정가에. 그리고 나는 100원 비싸게 삽니까? 여러분?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요? 안 사죠? 이게 심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밖에 없으면 주식시장의 거래가, 그냥 게임기 시장의 거래는 사실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봤자 82,000원 여기 부분만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막말로 그럼 이제 게임기를 산 사람은 팔 때 정가에 팔던지 아니면 100원이라도 그냥 비싸게 팔던지, 그러니까 둘이가 그냥 줄다리기만 하다가 매일마다 거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 어떤 원리로 이제 주가가 막 하루에 20-30%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이제 됩니까?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만화로 보는 세력의 이해에 나왔던 이제 김세력을 예로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세력 씨랑 그 다음에 이제 곰돌 게임 회사의 이사가 술을 마시면서 미리 이야기를 했죠. 엄청난 게임 대작이 나온다는 걸 이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세력이 이제 그 전에 천천히 매일마다 82,000원에 물량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임기 150만 대 정도를 미리 슬쩍슬쩍 해서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날 아침부터 해서 요 매도 호가에 이렇게 자기 게임기를
싹 다 걸어 놓은 겁니다. 다 자기 게임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가격엔 살 필요가 없고 나는 무조건 82,000원에 사거나 100원 싼 가격에 살 거야 이러기 때문에 걸어 놓은들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기사를 딱 띄웁니다. 엄청난 게임 대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오? 이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기가 좀 비싸지나?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당연히 있겠죠. 게임기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 무작정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아까운데. 자, 그거를 이제 우리 김세력은 알고 김세력의 절친인 김도움이라는 친구한테 내가 여기 걸어 놓은 거 내가 준 돈으로 그냥 다 사버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결국에는 내 돈으로 내가 걸어 놓은 거를 그냥 산 거예요. 내 게임기들 전체를. 내 게임기를 전체를 이렇게 사버리니까 결론은 이만큼 사니까 그 다음 가격이 8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가격을 내가 다 사버렸잖아.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거래할 때는 83,000원에 이제 팔 사람만 남아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83,000원이 돼버리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반인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인들 이제 손이 떨리죠. 와, 이거 10만원 간다. 이거 지금 83,000원이라도 사야 된다 하면서 난 10만원 갈 걸 예상하고 지금이라도 낮은 가격이야 이러면서 여기서 83,000원에 확 대거 투입을 해서 자기들 전 재산을 다 박으면서 83,000원 거를 쫙 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위로 천정부지처럼 치솟겠죠. 가격이 85,000원에 나오고 9만원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주식이 펌핑이 되는 거죠. 주식 가격이. 요까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필요로 한 이유가 우리가 거래량 공부한 이유가 이러면 세력이 움직이거나 혹은 이런 엄청난 이슈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직감하고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는 세력이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게임기 가격은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왜? 세력이 자기 거 만 대를 올리고 세력이 자기 거 만 대를 사가면 거래량은 2만 대가 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에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짝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매수 대기 잔량이랑 매도 대기 잔량 잠깐 배웠었죠. 팔고 싶은 사람들의 합, 사고 싶은 사람들의 합이라고 하면서 여기 우리가 잠깐 배웠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응용이냐면 이제 우리 김세력이 여기서 이제 다 사면서 83,000원까지 끌어올렸다. 이러면 어떻게 겠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83,000원 위로부터 해가지고 막 다 살려고 하겠죠. 엄청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밑에 이렇게 매수하려고 걸어놨던 우리 일반인들이 여기를 없애고 이제 막 살려고 달려들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매수 대기 잔량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매도 대기 잔량은 어떤 사람은 이제 운 좋게 일반인이 뭐 82,300원에 샀을 수도 있고 뭐 400원에 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로 해가지고 나는 그냥 욕심 안 부리고 뭐 86,000원에 팔래 이러면서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위쪽에도. 자, 그러면서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잔량은 이게 30만 주가 아니라 이제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매도 대기 잔량이 매수 대기 잔량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호가창에서 매도 대기 잔량이 훨씬 많다 그러면 그 주식은 빨리빨리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날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주가가 갑자기 이제 올라갈 기미가 보이니까 매수하려고 밑에 놔둔 사람들이 나 이 가격에 매수 안 해. 이러면서 다 빼고 이 가격에 막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대기 잔량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거래량과 호가를 배우는 기본 이치랑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중급 강의 스킬을 이제 배울 텐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세력의 이해와 더불어서 호가랑 거래량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머리가 좀 따끈따끈할 때 다음 거를 미리 한번 예습 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그 다음 거래량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했죠. 만화로 보는 세력의 이해에서 게임기 가격을 우리 김세력이랑 김도움이 하루 동안 계속 올렸습니다. 계속 올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많이 타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 동안에 엄청나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많이 사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김세력은 이 전체 게임기 나온 게 다 자기 거면 자기 마음대로 주가를, 그러니까 게임기 가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자기 예상과 반대로 일반인들이 좀 많이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반인들을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윗꼬리 모양의 캔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양봉의 윗꼬리 모양 캔들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캔들이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양봉은 바닥이 시작이기 때문에 고점을 갔다가 뭐 한다? 다이빙을 해서 여기 종가 가격에 끝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고 막 한 이까지 올라갈 줄 알았던 가격이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밑으로 수직 하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심리 게임이라고 해주 주식은 여기서 무서워서 다 팔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파는 이 손절성 매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먹는다? 우리 김세력이 또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은 오른다고 사고 제일 위에서 떨어지니까 이날 망했다고 또 팔고, 세력은 돈 올리면서 비싸게 파니까 좋고 떨어뜨리면서 또 싸게 사니까 좋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매집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봉을 판단을 하고 우리 세력이 들어가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대처를 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거래량 스킬에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식은 심리 싸움이라는 겁니다. 너 이 가격에 이만큼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놓고 자기들이 이제 사주고, 그 다음에 올라간 가격에서 너 이제 여기 들어와봐 이런 다음에 쭉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면서 판매를 한다고 내놓으면 일반인들은 울면서 손절이라는 걸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래량과 호가는 세력의 지표다 라는 거를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사실상 터진다는 것은 세력이 이제 우선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왜냐? 일반인은 100원이라도 싼 값에 사야 되는데 엄청나게 매수에 가담하지는 않겠죠. 보면 14%, 15% 비싸게 일반인들이 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올릴 그런 정신조차 없다는 겁니다. 자, 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처럼 큰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큰 자기들의 이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개수랑 그 다음에 가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주식은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구나. 세력이 장사꾼인데 바보같이 관리만 하고 자기가 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다 자기 거 다 팔아주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거라는 말이죠. 왜냐? 장사꾼이니까. 그러면 이 장사꾼들이 올릴 때 우리도 같이 위에서 먹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배우자 하는 게 이제 다음부터 필요한 이제 주식 스킬 강의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캔들의 이해,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래량과 호가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것들을 응용을 해서 하나 두 개씩 위에 쌓아가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서 떡상하자 떡상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